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 자체는 그렇게 흥미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흔한 보물찾기 클리셰를 다룬 영화라서 이런 부류의 영화들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지점들이 많이 있고요. 특별함을 가지는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신선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 조금 추천드리기는 어렵고, 킬링타임용이나 팝콘 무비로서는 나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마저도 배우의 몸값과 이름값을 생각하면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은 약간 B급 코미디 영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독특하게 접근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판타지 로맨스 소설을 쓰는 작가가 찾은 소설의 결말이 무엇일까? 요것이 이 영화의 포인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판타지는 방구석에서 상상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 모험에서 나온다 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직업군들이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담배 뻐끔뻐끔 펴가지고 방 안에 막 연기가 자욱한 상태에서 창작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는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죠. 분명히 이제 사람 자체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판타지라는 것도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한테 재미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이거든요. 일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판타지 영화이기 때문에 이런 영화에서 개연성을 찾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판타지 영화이기 때문에 개연성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상상으로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충분히 있을 법한, 진짜 있을 것 같은 그런 현실감이 뛰어난 영화들이 오히려 판타지 영화로서 더 제 기능을 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리포터가 인상적인 이유도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부와 계모에게 핍박을 받던 해리에게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숨겨져 있던 비밀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이제 마법 세계와 연결되는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9와 4분의 3 승강장, 요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흔히 가는 장소에 그들만이 쓰는 은밀한 장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상상들이 제대로 반영된 것이죠. 그런 상상력들을 자극하는 것이 해리포터의 도입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탄력을 받았던 것이고요. 이처럼 판타지라는 것도 결국에는 현실에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모험을 해야 이런 판타지 소설도 잘 쓸 수 있다라는 것이 영화에서 말하는 이야기 중 하나로 보이고요. 이 부분은 약간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포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이 챕터만 넘어가서 영상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다른 영화와 다르게 느껴졌던 부분은 이들이 모험을 해서 찾는 보물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어쩌면 되게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판타지 로맨스를 쓰는 작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접근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접근을 하는 과정이 흥미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얻어지는 결과물들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그러한 메시지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화가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팝콘 무비로서, 킬링타임 무비로서는 충분히 볼만한 영화이긴 하지만, 사실 킬링 테이텀, 산드라 블럭의 이름값을 생각해 본다면 이 영화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그리 재미있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물론 이런 B급 연기, 맥락 없는 개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재밌게 보신 분들은 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그렇게 재밌진 않았다라는 것이 이번 영상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로스트시티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